작년에 제가 2번이나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또 빈티지타로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들을 뒤져봤더니 이게 20년 전에 만든 거예요. 2004년에 제가 회장할 때 만든 건데 그 뒤져보니까 그래도 뭐 같이 그때 어떤 학회에서 어떤 얘기들을 오고 갔는지 한 번 더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가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쭉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교육을 받을 때 신이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은 비과학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종교상의 개념이지 과학적인 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로마 시대 초기까지는 신이라는 게 인간하고 아주 친했어요. 생긴 것도 인간같이 생겼고 같이 뭐 결혼도 하고 뭐 헤라클레스 같은 친구는 신하고 인간의 여자하고 이제 난 애기고 뭐 그랬는데 이게 이제 4세기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 국교가 됐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모든 학문이 다 없어졌어. 종교 빼놓고는. 그러니까 뭐 학문도 기독교 무슨 뭐 예술도 기독교 다 기독교고 신은 절대자고. 그래서 이런 세월이 100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이제 14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세 암흑시대가 끝나는데 근대과학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근대과학의 시작이 뭐냐면 지동설이에요,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인데 지동설이 나오니까 교황청에서 이제 지동설 주장하는 놈들을 막 죽인단 말이죠. 잡아다가 처형도 하고 뭐 감옥도 살리게 하고.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다행히 죽은 다음에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괜찮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당하게 된 게 갈릴레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지지하다가 이제 잡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갈릴레오는 교황청에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크게 처벌은 안 받고 그냥 자기 친구네 집에 이제 구금되는 그런 정도로 이제 했는데 그때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 더 월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지동설을 지지하는 내용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잡혀가는 거 보고 괜히 미술하고 책 내고 잡혀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안 냈단 말이죠. 안 내고는 뭘 주장하냐면 물질 이원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만 가르쳐라 이거야.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야. 그거는 과학에다 맡겨라. 그래가지고 과학하고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과학이나 종교 이거 그 분리가 안 돼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물질이원론에서 신이나 영혼, 정신, 비물질적에서는 완전히 제거를 하고 기계론적 과학관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정신이 빠진 거예요, 과학에서. 완전히 정신 빠진 과학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과학적인 기계론적 과학관에서는 뭐가 이제 성립이 되냐면은 객관성과 재현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누가 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데카르트 이후에 이제 교황청이 간섭을 안 하니까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현대 물질 문명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학만능주의가 됐어, 여기서.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인간이 전지자가 될 것이다. 모든 걸,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데까지 가게 된 거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단 말이죠. 등장해가지고, 절대적인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변하는 거예요. 늘어졌다, 줄어들었다. 그래가지고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면 시간이 정지해버려요. 근데 공간도 절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관찰자가 있음으로 해서 공간이 왜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공간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더 이상 객관적일 수가 없다고. 그리고 질량 불변의 법칙, 옛날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합쳐졌어요.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돼요.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보면 이 반야경 보고 똑같아요. 그 보면 색 뿌리공 공부리 색, 색 뿌리공 공부리 색 하는 게 여기서 색은 물질이고요. 공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공이라는 게 비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 거. 그 에너지란 말이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E = MC 자성이라는 그 공식이 나오면서 이제 원자력 개발에 근거가 되고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이 불확정 원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도를 측정하려면 위치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과율도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율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땐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원인이 없이도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결과를 제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이제 비교론적 과학과는 완전히 통용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는 이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돈단 말이죠. 그런데 원자의 크기가 대개 10의 마이너스 8cm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원자의 크기는 최외곽 전자가 도는 그 궤도까지가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그 원자 중에서 실제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원자핵밖에 없어요. 그 원자핵은 10의 마이너스 13승이야. 그러니까 10만 분의 1이에요. 그 나머지는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라는 물질이 길이상으로 10만 분의 1만 물질이고 나머지는 허공이에요. 그럼 면적으로 따지면 100억 분의 1이에요. 부피로 따지면 1000조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물질들이 1000조 분의 1만 물질이고 나머지는 다 허공이에요. 그럼 그게 물질이에요? 허공이지?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라는 건 홀로그램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완전히 허상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1000조분의 1이 물질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자핵의 크기를 지구만큼 만들면 가장 가까운 원자와 원자 사이가 지구와 태양 간 거리의 7배예요. 그러니까 입자의 입장에서 우리 물질이라는 걸 보면 밤하늘에 별 뜬 것처럼 그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근데 그게 무슨 물질이냐 이거야. 이게 옛날에는 이제 원자가 가장 적은 단위로 알다가 나중에 이제 원자핵이라는 게 있고 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근데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는 코크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놈들이 코크가 3개씩 들어있는데 중성자나 양성자 속에 아무리 뛸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죽근 가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 3개의 입자는 아주 단단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자를 수가 없다. 그런 이제 무슨 부죽근 이론이 나오다가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부죽근 가설이라는 게 웅덩이 속에 사람이 빠졌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지가 부죽근만 잡아다니 끈단 말이죠. 그 나와줘요. 밖에서 끌어줘야지. 그게 처음에 이제 부죽근 가설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양자 생력학이 나와요. 코크들이 색깔이 있어요, 이게. 빨강, 파랑, 초록, 빛의 삼원색. 근데 이놈들은 흰색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빨강, 파랑, 초록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안 돼요. 코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양자 생력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 부죽근 이제 이론이 없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20세기에서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2개의 이론이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론이에요. 근데 이 둘이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로 결합이 안 돼요. 이게. 결합이 안 되는데, 결합이 안 돼도 별 문제가 없었어. 왜냐면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거시세계를, 천체와 천체 사이에 뭐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양자론이라는 건 미시의 세계, 뭐 원자 속에 뭐 그런 물질들 따르는 건 결합이 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뭐가 발견이 되냐면 블랙홀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이 블랙홀은 크기는 극소, 질량은 무한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랙홀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이 두 이론이 결합이 돼야 돼요. 근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입자의 단위, 최소 입자의 단위가 점입자로 알아서 점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게 아주 짧은 끈일 수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끈들이 초대칭성을 가진 그런 끈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촉근 이론이 나와요. 초대칭 끈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해보니까 결합이 돼, 이게.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론이요. 결합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이 우리가 아는 4차원이 아니고 10차원 세상이 돼. 10차원. 그리고 결합된 모델이 5개가 나와요. 5개가.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뭐, 이상해. 어떻게, 우리는 4차원인데 왜 10차원이냐 말이야. 그리고
모델이 5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사람의 착상의 변환이 되면 꼭 하나 발전시키는 거는 또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끈이 아니고 아주 조그만 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 M이론이라고 그래요. 멤브레인 막이론. 그렇게 되니까 이 5개의 모델이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면서 차원이 하나가 더 늘어. 그래서 11차원이 돼서. 이 세상에 이제 11차원이 되는데, 여기 이제 뭐 제가 쌍꺼풀 문질 보는 게 이제 천부영 여기 보면은 이 코크 3개가 물질의 기본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무한한 세상을 만들어낸다 뭐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쭉 다음 해볼게요. 네, 이게 지금 원자 모형인데, 옛날에는 저희가 배울 때는 원자핵 주변을 어떤 궤도를 돈다고 생각해요, 전자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 원자핵 근처에 전자가 있을 확률만 있는 거예요, 확률. 그게.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진한 거, 요거 진한 거 보시면은 요 진한 데 있을 확률이 높고 흐린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물질이라는 게 웃기는 게 잡아야 있는 거야. 안 잡으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요전에 그 출애된 거, 뭐 고양이 얘기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원자핵 자체도 진동을 해요. 나타났다 없어졌다. 근데 이게 도대체 이런 거를 서양과학자들은 상상을 못 하는 거야. 뭐 이 세상에 어떤 이런 세상이 있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예, 넘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3차원 공간 시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우주를 경계가 없으나 유한하다. 그게 뭐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공표면 같은 거. 이거는 아무리 가도 계속 가잖아요. 그렇지만 크기가 무한대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기, 여기 보시면은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되면 빛이 0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가 되죠, 에너지는. 시간은 정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은 이제 4차원 막에 갇힌 7차원이다. 그러니까 막이 가려있고, 그래서 이제 우주가 11차원이다.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게 이 전자파라는 거 있잖아요. 전자파가 19세기에 발견됐거든요. 그럼 그 전자파가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직접 귀로 들리는 소리, 직접 눈에 보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전자파가 발견되고 나니까 그걸 이제 처음에는 무전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 전화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디오가 나오고 텔레비전이 나오고 지금 뭐 온통 전자파 세상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쓰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고 이거는 다 동시에 같은 공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더 많은 차원의 세상도 이게 일단 발견이 됐으니까 11차원이란 게 그럼 이 차원이 우리 인간 세상에 등장하게 될 거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거죠. 예, 다음. 요게 이제 아까 보신 그 공식들에 의해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공간이거든요. 피지컬. 그냥 포지티브 타임 스페이스. 그냥 속도가 이제 C가 됨에 따라서 이제 무한대가 되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세계도 있다 이거죠. 있을 수 있다 이거지. 반대로. 가세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 그 스티븐 호킹이 한국에 와서 이제 강연할 때 그때 나온 기사인데 우주 만물은 4차원 막에 갇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차원은 그 속에 알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그때 그 촉근이로 나왔을 때 이 포퓰러 사이언스 표지예요. 근데 그때는 10차원까지 나왔었죠. 그 후에 나중에 다시 이제 우리가 11차원으로 나가지만 이게 지금 전자파인데 우리는 요거 가시감산밖에 모르고 살았다고요. 이게 발견될 때까지도. 근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은 전파가 이용되고 있는 거죠. 이거 뭐 잘 아시지만 광자와 전자 이런 것들은 이중성,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게 입자 검출장치로 해놓으면 입자라는 게 나오고 파동으로 검출하려면 파동이 나오는데 입자로 검출할 때 그게 파동성이 그때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파동으로 검출할 때 파동으로 잡히는데 그때 입자적인 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뭐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녹음을 하면 기계적으로 하면은 녹음을 하면은 칵테일 파티 하는 데서 이렇게만 녹음이 돼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직접 참여하면 자기가 원하는 소리는
들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은 알아듣는다고. 근데 그걸 녹음으로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미시의 세계에 들어가면 골치 아픈 게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물리학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매개 변수예요. 독립 변수가 아니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거꾸로도 가고 골치 아픈 게 미래에 일어난 일이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신체 내부식의 유기체가 만들어낸 가변적 뭐 화학 주기 변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골치 아픈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밀입자가 충돌하면 빛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빛이 두 개가 충돌하면 물질이 되고 물질 입자가 나오고 이게 이제 우주가 만들어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이 이제 하는데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은 다 엉터리단 말이죠. 이게 무슨 빅뱅 때 창조가 됐대 물질이 동시에.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빛이 이제 물질로 바뀌는 거죠. 그런 건데 이제 그건 제 책에 이제 잘 밝혀져 있는데 뭐 지금은 아직 물리학에서는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냥 빅뱅 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골치 아픈 게요. 양자역학이 되면 이 우주에는 분리된 존재가 없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턴 물리학하고 이제 이 양자역학의 차이가 뭐냐면 뉴턴 물리학은 다 독립된 존재예요. 독립된 개체고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체 사이에 만류인력이 작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윈의 생물학적으로 보면 다 적자생존이야. 다 독립된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긴 놈만 살아남는 거야 이제. 그런데 양자적으로 보면 뭐냐면 우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위아더 월드야. 다 더불어 같이 살아야 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아직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역학적으로는 왜 그런지. 그리고 속도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주가 공간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금방 순식간에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아니야 그냥 같이 동시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고구마 씻어 먹는 원숭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일본에는 원숭이가 많잖아요, 그죠? 일본에 원숭이가 많은데 자꾸 인가가 이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커지니까 원숭이가 살 데가 없어요. 이제 밀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구마를 원숭이가 집단으로 생활하는데 고구마 떨어뜨려줘요. 그럼 이제 그놈들이 이걸 먹는데 그게 이제 흙에 떨어진 거니까 이제 흙이 묻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 실수로 이거 흙에다 떨어뜨린 게 아니고 물에다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물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흙에다 떨어뜨려도 이놈이 가서 씻어 먹는 거야. 그 고구마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거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동네 같은 종의 원숭이가 그놈들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도 어느 날부터 물에 씻어 먹는 거야, 고구마를. 이게 같은 종들은 서로 이게 정보가 전달되는 게 아니냐. 하여튼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골치 아픈 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이제 우주라는 게 뭐냐? 150년, 지금 137억 년이라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빅뱅으로 시공간이 생겨.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그럼 빅뱅이 있을 땐 뭐냐?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 전이라는 게 없어. 왜냐하면 시간도 그때 생겼으니까 전이라는 게 없어. 그 팽창하는 우주 밖은 뭐냐? 공간도 그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밖에 공간은 없어요. 그렇죠? 공간도 그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10의 43초 후 직경 33, 마이너스 33 이런 거는 뭐냐면 실제로 저런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저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10의 마이너스 43승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프랑크라는 학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크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직경도 저 마이너스 33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짧은 길이. 이제 그것도 프랑크 길이라고 그러죠. 근데 밀도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10의 92승이라고 그랬는데 저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 빅뱅 순간에 모든 물질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생겼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밀도가 되는데 저게 지들 생각해도, 그 바보들 생각해도 저런 밀도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게 뒤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빅뱅 때는 생긴 물질들은 질량이 없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질량이 없고
뭐 16개 입자가 이제 그 물질 입자 10개 오고 이제 작용 매개 변수 입자 4가지 오고 거기다가 힉스 입자라는 입자를 만드는 이놈들이. 그래 놓고 우주가 어느 정도 커지니까 힉스 입자가 물질들한테 질량을 주고 저는 없어졌다. 이런 엉터리 이론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노벨상도 받았어요, 그걸로. 힉스 입자 발견했다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 수소 및 헬륨은 원자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구름이, 주로 가스, 우주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실제로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약 4분의 3이 수소고, 4분의 1이 헬륨이고, 나머지는 뭐 극소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스 구름이 생기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뭐 소순성 폭발 뭐 이런 과정으로서 이제 질소, 산소, 철 뭐 이런 것들 쭉 만들어지고, 이제 가스, 행성간에는 가스 먼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가지고 46억 년에 지구가 생기고, 거기 생명체가 등장하고, 식물, 동물, 인간으로 이제 진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주에는 이게 1,400억 배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2,000억 개 그러고 지금은 몇 가지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하나의 은하에도 약 2,000억 개 뭐 항성이 있다. 근데 이 우주는 특징이 뭐냐면 비국지성, 초공간성, 그리고 호홀로그램적 특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프랙탈 구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분 속에도 우주 전체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 이거죠. 제 속에도 다 들어있는 거죠. 가이아 이론은 뭐냐면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다 이거야. 그 당시에 이제 이론이. 왜냐면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자연계에서는 무질서의 양이 증가해야 돼요. 무질서의 양이. 근데 지구 보면은 불덩어리에서 이제 잠정해가지고 질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리고 바다도 생기고 육지도 생기고 생명체도 생기고 또 우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주도 사실은 이게 이제 그때 우주도 이게 점점 질서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 전체도 하나의 생명체다 이거지. 지금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고 그 중에 부분 우리는 이제 유기체로서 지구도 존재하고 이제 그래서 나와 남 이런 게 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이게 만물 여와 일체. 이게 이제 북한산 가다 보면은 도선사라고 절이 있죠. 가다 보면 돌기둥에 2개 서 있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천지여와 동군 만물 여와 일체 이렇게 써 있어. 돌기둥에. 한번 보세요. 이제 가서. 예. 이게 이제 그때 신문기사 난 거죠.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학술되고 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이론이고 그런 것들인데, 처음에는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빅뱅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호일이라고 이 빅뱅 이론에 반대하는 학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빅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태초에 빅뱅이 있었단 말이냐? 그러고 빈정된 거죠. 근데 그게 그 이론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빅뱅 이론이 된 거죠. 뭐, 이런 거.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성운들이거든요. 별구름들. 참 아름다워요. 이게 허블 만원경 그때 찍은 건데, 지금은 허블 만원경에 이제 인공위성 궤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름다운 영상들이 나오겠죠. 또 그 다음에. 네. 이게 지금 우리 은하우주의 모습이에요. 계란 후라이를 옆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저거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참, 별들 다 아름답죠. 네. 진짜 아름다워요, 이거. 이게 이제 온생명론이라고, 뭐 장회희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이제, 주장한 건데, 결국은 분리된 존재는 없다. 뭐, 전부 내 주위에 무슨 이런 것들과 다 나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하여튼 물리학과 교수가 그 정도 생각한 것도 참 다행은 다행인데, 이분을 모시다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온생명론 장회희 씨를. 저보다 몇 년 위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이제 질문을. 그러면 최소한도의 규모는 온생명의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햇소리 하고 있구나. 태양계만 갖다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홀로그램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홀로그램은 이게 2차원 속에 3차원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을 2차원에
투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2차원은 1차원에도 투영할 수가 있겠죠? 그럼 1차원을 0차원에도 투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주 만물이 다 점 하나에도 투영될 수가 있단 말이죠. 점이 저 우주 전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세상에 그 아원자 입자들이 정말 다르게 보이는 것은 두 대의 카메라로 딴 데서 찍어가지고 보는 것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상대성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게 기계론적 과학관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놈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놈들이 물리학이 딱 중단이 되어버려요. 연구가 더 안 되는 게 진행이. 근데 그걸 뚫고 나간 게 뭐냐면 중국계, 일본계, 인도계 학자들이 그 벽을 깬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프리초프 카프라라는 게 이 사람이 물리학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백인들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백인들이 유색 인종하기는 아주 쓰레기로 알아요, 완전히. 근데 이 멍청한 새끼들이 우리 백인들이 모르는 걸 어떻게 이놈들이 해결을 했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카프라가 이제 그래서 이 인도, 중국, 일본을 다니면서 이제 동양 사상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엔 다 이미 있단 말이죠. 그 자기들이 지금 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탄하면서 책을 냈어요. 또 타우 피직스라고 그래가지고 물리학의 도.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신과학 운동이 벌어져요. 이거 지금까지의 과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이제 파라다임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신과학 운동이 벌어지는 걸 보고 한국서도 바로 이제 이 정신과학 학회가 성립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기계론적 과학관에서 훨씬 좀 자유로우니까 쉽게 저기 됐죠. 주로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연정원 출신 과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봉호 권태훈 선생이라고 그 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유행시켰죠, 기를. 그리고 이제 홍태순과 하는 친구가 책을 아니에요. 김정빈이가 이제 단이라는 책을 냈죠.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거 이제 정말 이 단수련. 그래가지고 거기 수련하는 애들이 대전에 있는 애들이 주로 과학단지에 있던 애들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저하고 이청훈 교수하고 이제 몇 사람이 같이 끼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학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94년 10월 15일 날인데 그때 꼭 이제 작년 10월 15일이면 30년 된 건데 해산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짓냐. 신과학 운동이니까 미국은 그래도 신과학으로 하자. 그래서 신이란 건 항상 신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월이 지나가면 또 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정신과학으로 하자. 정신 차린 과학.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골치 아픈 게 우리 학회가 어려움을 겪는 게 정신과학이라는 게 어떤 한 분야가 아니고 각 분야의 패러다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에도 정신과학이, 신과학이 있고, 화학에도 있고, 지구과학에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이게 논문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지, 이게 이제 그런. 근데 우리 역할은 이제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금까지. 한 번만 해서. 됐어요.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이게 이제 삶도 죽음도 기거는 이게 또 기라는 게 아주 웃기는 거예요. 우리 때 이제 한참 기가 있냐 없냐고 싸워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는 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장풍 날리는 거. 예를 들면 멀리서 힘을 전달하는 거 이런 걸 기로 한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기라는 건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기예요. 모든 것. 근데 이게 물체 형태로 있으면 물체고 에너지 형태로 있으면 에너지고 그때 둘 다 기예요, 사실은. 기가 바뀐 거예요, 이게. 근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계시면 최한기 씨라는 분이 실학자가 쓴 기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학. 그 기학에 보면은 200년 전에 물리학 세계예요. 근데 기가 막혀요. 하여튼 그때 물리학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알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 네.
창조주는 존재하는가? 그게 이제 그 주제가 제가 지금 그 과학과 종교도 이건데요. 아인슈타인은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륜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뭐. 그러면서도 아인슈타인은 양자론도 부정했어요. 그러면서 신이 주사위놀이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양자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양자론을 개발한 놈들도 그랬어요. 양자론을 이해하는 건 진짜 어렵다. 불가능하다. 얘기를 했어요. 양자론을 개발한 사람 자체들이, 학자들이. 근데 지금 최근에 많은 물리학자들 중에는 이 중력이 조금 크거나 강하거나 뭐 어쩌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런 현상을. 골딜락스 효과라고 그러죠? 골딜락스 효과. 이 우주는 기가 막히게 꼭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식으로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전자가 조금만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뭐 원자가 조금 커도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런 물리적 양이 조금만 달랐더라도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뭐 우주신과 정신물리학, 우주의식의 창조놀이, 뭐 우주의 수계 이런 데서 과연 창조주가 없겠냐? 있을 수 있지 않냐? 있다라고는 뭘 못하고 과학자들이 이래도 창조주가 없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관하는 이야기라는 책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지금까지는 신의 메신저들, 모세라든지 뭐 예수라든지 마호멧이라든지 많이 나왔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창조주라고 한 존재는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드디어 창조주가 인간 세상의 일에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이 창세기의 모든 생명체가 다 만들어졌다. 그 성경의 창세기는 사실은 창세기가 아니에요. 그거 보시면은 유태인의 창세기예요. 유태인을 만든 과정이지 인류를 만든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빅뱅이나 생명체 등장과 진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과학에서 밝힌 것처럼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게 우연이 아니고 창조주가 개입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쓴 책이 제 빅터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대 문명까지 왔는지 그 과정인데 그게 그 과정에서 신이 개입했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창조주가 그걸 했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다 보면 이제 종교가 이제 결합이 돼야 되고 지금 다 허상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와 과학도 재결합을 해야 되고 그걸 쓴 책이 제가 과학과 종교라는 책이죠. 제 책이. 20세기의 물리학은 눈부신 발전으로 우주의 비밀을 상당히 밝혀냈다. 그런데 너무 물질 위주로 가는 바람에 인간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야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로만 클럽 보고서 보면은 인구는 증가하고 식량은 부족하고 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후 온난화 문제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21세기 전반기에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 멸망한다. 그리고 이제 뭐 지구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1989년 이대로 가면은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겨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기는데 2004년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은 지구적 경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 인구는 늘고 식량 생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온도는 자꾸 상승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특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2004년도에. 그래서 글로벌 워닝 해가지고 지구적 경고.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오는 사인 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온도 상승 이게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이 짧아지고, 그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게,
겨울이 짧아지고 자꾸 온난화가 되니까 이 벌레들이 태어나는 시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철새 이동은 어떻게 되냐면 이 철새의 먹이가 되는 벌레들이 언제 이놈들이 등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저게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이렇게 딱 맞춰서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옛날의 사이클이, 고대의 사이클이 이게 지금 자꾸 바뀌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때까지 보면 지구가 빙하기가 왔다가 따뜻해졌다가 뭐 옛날에 지금보다도 해수면도 뭐 한 1-200m 더 높은 적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런 이제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이제 깨지는 거야, 자꾸. 이게 주기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지축도 지금 이제 23.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저것도 지금 바뀐다는 얘기도 있고, 다시. 이게 주기적으로, 남극, 북극이 또 바뀌어요. 이게 20만 년 주기로 바뀌는데, 최근에는 안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기동이 이제 시작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또요. 그 다음에 골치 아픈 게, 그러니까, 이건 바다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호초예요. 산호초가 모든 바다 생명체에 중요한 건데, 이게 자꾸 죽어, 이제 백화현상이 나가지고, 이거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해류도,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북극에 가서 이걸 찾아가지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북극이 자꾸 빙하가 녹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해류 온도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류가 온도가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지구 기상 이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참 골디락스 효과에서 하나 설명을 못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골디락스 효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물의 온도예요, 물. 이게 물의 밀도.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기온이 올라가면 밀도가 낮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밀도가 높아져요. 근데 물은 안 그래요. 4도씨가 제일 높아요. 그죠? 그리고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달라져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일 안 그러면 물이 얼 때 밑에서부터 얼게 돼요. 네? 물이. 그러면은 생태계가 완전히 다 파괴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바로 물의 그런 성질 때문에 표면이 먼저 얼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밑에. 물 및 생태계가. 그런 성질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죠.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종말이 나오는데 666이 적그리스도의 이제 상징이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666이 뭐냐? 모르죠 아직.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뭘로 생각했냐면 컴퓨터로 생각했어요. 컴퓨터의 등장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거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혹시 AI 이런 것들이 이제 666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 아들놈이 중학교 들어갔는데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갑자기 집에 오더니 아빠 나 장가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중학생이. 그래서 야 자식아 너희들 장가 무슨 장가냐 그랬더니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왔다 이거야. 근데 이제 제가 제 집에 이상한 책이 많잖아요. 근데 666에 대한 책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책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큰 놈이. 그래서 그걸 다 읽었어. 읽었는데 그날 뭘 가져왔냐면 등록금 고지서 가져왔는데요. 희한한 게 그 고지서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호가 이렇게 붙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큰 원 속에 작은 원이 3개가 들어있는데 요 끝이 끊어져 있어. 이거 뭐예요? 666이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놈이 그 등록증 고지서를 딱 보여주더니 아빠 이거 666이가 나타났어. 그러면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이거야. 근데 당신 큰아들이 맏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원혼이 돼가지고 떠들게 만들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지금 55살이에요 금년에. 그 손자가 지금 23살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666. 그 다음에 이제 하도낙서, 이건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이제 하도낙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 거북 등에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 나왔는데, 저게 이제
하도를 기본으로 한 게 여기고요. 여기인데 이게 삼천역이다 이거. 여기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3,000년을 단위로 바뀐다고 그러죠. 그런데 3,000년이 지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낙서의 시대가 온다 이거야. 그 낙서가 다르고 이제 후천역.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선천역과 후천역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선천세계가 끝나고 후천세계가 오고 세상의 질서가 달라질 거다 하는 얘기. 그런데 이 우리 김일부 선생이 이제 정역이란 걸 만들었단 말이죠. 정역을 기초로 해서 증산도가 생겨요. 그래서 강정산 선생은 자기가 천재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힘으로 천지개벽을 일으키겠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냥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라는 건 맞을지도 모르죠. 아직. 이 남사과의 격암조록을 보면요. 말중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천하비락 소인간 심리 1인 남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심리에 한 명도 보기 힘들다. 이렇게 남사과 선생이 이제 했는데 근데 요 뒤에 또 어떤 일이 그 뒤야 이제 뒤에 추장문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천강대선 풍운화 악화위선 영무 악취 신화세 그 뒤에 이 뒤에는 하늘에서 신선들이 내려와가지고 풍운화가 되고 그래서 악이 선으로 바뀌고 그래서 영원히 악취가 없는 신세가 온다 이거죠. 세상에 새로운 그 이제 후천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가이아 이론에서는 이제 제 주장인데 이거는 인류는 암이 아니냐. 아니, 인류가 지구로 보면 암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각종 인간들에게 불치병이 생기는 건 이제 항암작용이다 이거야. 지구에. 응? 암을 없애야 되니까. 근데 더 희한한 게요. 이 성말라키 예언인데요. 이전에 이제 제가 이걸 자료를 만들 때는 저걸 몰랐어요. 그 타너 스님에 대해서 몰랐어. 예? 근데 이제 타너 스님 그 예언 중에 유명한 거 있는 거 아시죠? 예. 뭐예요? 산산이 오르. 예? 타너 스님의 예언 중에 유명한 게 월악산에 뜬 달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 후에 여왕이 등극하고 그 3, 4년 후에 통일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이. 그 인터넷 보면 그냥 나와요. 인터넷 보면 그 제 말이 그대로 나와요. 타너 스님의 예언이. 그런데 월악산 근처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예언 나올 때는 그 무슨 미친 소린가 했어. 근데 그거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거기 충주호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달이 비치고 나서 30년 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 어? 박근혜가. 정확히 하면 29년 만에가 됐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3, 4년 후에 통일이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임기 때 통일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기대를 했어요, 사람들이. 타너 스님 예언이 잘 맞으니까. 근데 통일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엉터리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그 3, 4년이 아니고 3, 4, 12년이다 이거야. 왜냐면 우리가 28 청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16살을. 그런 식으로 3, 4년이 12년이다 이거야. 그럼 언제예요? 금년이에요. 오. 2025년. 제가 작년에 그 과학과정교 설명할 때는 한 3, 4, 5년 후에, 4, 5년 안에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타너 스님 예언에 의하면 금년이에요. 통일된 해가. 그리고 이제 그 타너 스님 예언 보면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인류의 60, 70%가 소멸이 될 거다. 그래 나와요. 60, 70%가 인류가. 그러면은 통일이 된다고 치면 어떤 게 먼저 일어나겠어요? 통일이 되는 게 먼저 일어나겠어요? 60, 70%가 소멸되는 게 먼저 일어나겠어요? 소멸되는 거? 예? 소멸되는 거. 소멸되는 게 먼저 일어나야죠. 왜냐면 그 소멸되는 게 지금 문제는 이 격암유록이나 타너 스님 예언에는 60, 70%가 어떤 인간들이 소멸되느냐 그게 없어요. 어떤 인간들이. 그리고 어떻게 소멸되느냐 이건 없어요. 그냥 60, 70%가 소멸될 거다. 근데 그거는 인류의 불행은 아니고 오히려 젊은 어린 여자애가 성숙해가지고 첫 맨수를 경험함으로써 성숙한 여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류에게는 축복이다 이거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근데 어떻게 이제 그 60, 70%를 선정하느냐 이건 없단 말이죠. 근데 제 책에는 있어요. 과학과 종교에는. 근데 이제
이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세상은 4차원 세상이라고 보는데 4차원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인간들이 본능적 욕구에 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그럼 인정하시죠? 네. 권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권력, 돈, 섹스 이런 거예요. 지금 현대 인간들에겐. 근데 5차원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 5차원 세상은 좀 더 질적인 사회예요. 그러면 4차원 세상하고 5차원 세상에 바뀌면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4차원적인 인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3분의 1로 보는 거예요, 인간에. 그리고 5차원적인 인간은 남는 거죠. 그러면은 4차원적인 인간의 대표적인 놈들이 김정은을 비롯한 공산당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회 쓰레기들. 이런 것들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통일은 저절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남사고 경합유록을 보면요. 그 시기까지 나와요. 금년 음력 9월. 그게 통일이 된다 이거야. 맞아. 책이. 그러면은 금년 음력 9월 이전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3분의 2가 인류의 3분의 2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저도 하도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 돼가지고 진짜 그런 일이 날까? 저도 뭐 그걸 100%는 못 믿겠어요. 근데 하여튼 일단 이런 걸로 보면은 그 더 기가 막힌 게 이 선 말라키 예언인데요. 이 선 말라키라는 사람이 11세기에 살던 아일랜드의 주교예요. 근데 주교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교황을 다 예언을 했어요. 몇 년도에 어떤 인간이 교황이 된다 하는 걸 다 예언을 했어요. 다 맞았어요. 이때까지. 이거 제가 만들 때 200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요한 바올로 2세가 교황이었어요. 그 사람이 110대예요. 교황이. 근데 그 후에 2005년에 111대 교황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2013년에 제 112대 교황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그게 마지막 교황이에요. 더 이상 앞으로 교황은 없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게 이 예언이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라는 건 인간만 해도 78억이잖아요, 지금. 거기다 뭐 엄청나게 동식물들도 많고 뭐 자연현상도 많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럴까 랜덤하게 그냥 이렇게 지 맘대로 뭔가 뭐 일도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모인 게 미래란 말이죠. 그러면 미래를 맞출 수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미래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야. 미래가 어떤 결과가 우연히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야. 어? 왜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그렇다는 거야.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딱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장면이 시작이 돼가지고 막 사건이 벌어지고 흘러가서 어떻게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 영화를 상영하기 전이나 후나 필름 속에 다 들어있었다 이거지 이게. 어? 그것이 펼쳐지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드라마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한다고요. 이게 이제 채널링을 통한 정말 그건 이게 메시지 이게 채널링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계에는 많은 인간들이 있고요. 우리보다 더 훨씬 많이 진화한 인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구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게 채널링이에요. 채널링인데 그 채널러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한 수천 명이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보시면 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채널링 책이. 제가 아까 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 8차원까지 진화한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다. 어?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메시지.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래서 차원의 변화가 이제 있을 것이다. 근데 희한한 게 우주상에 그렇게 많은 별이 많이 있는데 채널링을 보내는 별은 두 개예요. 플레이아데스하고 시리우스하고. 근데 이 플레이아데스라는 게 저거 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양에서요. 그래가지고 제갈공명이 뭐 서북풍, 동북풍, 뭐 동남풍을 빈 것도 이 묘성에다 대고 빈 거야. 응? 그리고 이제 그 에집트에 가면 뭐 피라미드, 이게 이제 시리우스의 거기 별, 삼태성처럼 배치가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그건 천랑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둘은 인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그전부터 있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 과학과 종교에도 책에 나오지만 우리가 플레디에서 왔다 치고 인류가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하여튼 근데 저 보면 참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차원 문제도 나오지만 그런 걸 금방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서양 놈들은 11차원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공간이 지금 4차원 공간 외에 뭐 XYZ 말고도 추가로 어떤 축이 있어서 무슨 어떤 이상한 공간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영적 그 차원으로 생각을 한 게 바로 이런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8차원으로 진화한 세상도 있구나. 뭐. 그래서 바로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간 환경에 관한 국제연합 뭐 인간 선언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금 온난화도 좀 막고 뭐 탄소 중립 이런 것도 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1972년부터. 근데 아직 뭐까지 그 미미하죠, 아주 그 효과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지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위기 극복에 환경만으로는 극복 불가하고 구세주의 구원도 기대가 어렵다.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인류 스스로 세상 자체를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시켜서 문제점들을 소멸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진화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이런 역할은 창조주가 확실하게 하실 거예요, 아마. 올려보세요. 근데 더 높은 차원의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거 설명을 못 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할 수가 어려운데, 단지 우리가 2차원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3차원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2차원하고 3차원을 비교함으로써, 이게 3차원, 4차원 공간이 되면, 이제 한 차원 높은 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유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올라가 보시죠. 이게 뭐냐면, 김수희라는 가수 아세요? 기억나세요? 김수희라는 가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필리핀에 가서 심령치료를 받고 왔다. 수술을 했는데, 수자죽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 기공사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주가 뭐냐면 뚜껑을 따지 않은 알약병에서 알약을 넣다 뺐다 해요. 근데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이 없다면은 다 거짓말, 사기죠. 그런데 만일 한 차원을 그 기공사들이나 심령치료사가 한 차원을 더 높은 차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다 진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평면 의사고 평면 환자면은 이 뒤에는 안 보이지. 그리고 이 사람을 수술하려면 여기를 째고 수술하고 다시 봉해야 돼요. 근데 3차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위에서 그냥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알약병도 똑같아요. 알약병도 만일 3차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꼭 병을 따지 않아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차원이 이렇게 달라지면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게 또 없다. 이게 지금 이건 원골이고 이건 이제 원골을 한번 꽉 이렇게 붙인 거예요. 메비우스의 골이라고 그러죠. 이게 2차원 세상이면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안하고 밖하고. 근데 그건 거리상으로는 제로죠. 미호는 두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리상은 제로인데 그 세계에 두 개의 세계가 있는데 서로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나하고 여기하고 같은 공간에 거리가 제로인 상태에 딴 세상이 딱 있는 거야. 그리고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게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산다고요. 3차원에서 보면 알게 된단 말이죠. 이 메비우스의 고리요. 이건 한 차원, 한 세상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요 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점은 바로 점의 바로 뒤, 구멍 뚫으면 되는 데가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2차원 세상에서는 가장 먼 데 있어요. 이쪽으로 가도 가장 멀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우주여행하는데 지금 이 멍청한 지구인들은 외계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빠른 로켓을 개발해서 타고 가느냐 하는데
이게 차원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가깝게 당길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아무리 먼데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게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예. 요거 이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 이제 이 뒤에 것도 그림 보시면 돼요. 이게 2차원 세상에서는 요것도 원, 요것도 원, 요것도 원, 요것도 원이에요. 그런데 3차원 세상에 되면 요건 원이지만 이건 공이 될 수도 있고 원뿔대가 될 수도 있고 원기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3차원 세상에 되면 부피가 있어야 실체예요. 부피가 있어야 실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2차원 때는 요거 같은 놈들인데 3차원이 되면 요것들은 실체지만 요거는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똑같이 보여도 3차원 세상에서는 이놈이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서 2차원 세계에서는 이게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원이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2차원 세계는 사라지는데 3차원 세계는 그대로 있죠.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게 우리가 죽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계한다고 그래. 타계. 그러니까 다른 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3차원 세상에 사는데 4차원 세계로 가면 그 타계예요. 그렇죠? 예. 이게 사람은 일반적으로 육체와 마음, 영혼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양자의학, 바이브레이셔널 메디슨에서는 7개의 층의 에너지장으로 봐요. 그러니까 육체, 기체, 감정체, 정신체, 본능적, 지적, 영적 정신체, 인과체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육체라는 건 물질만 있는 물질. 근데 기체는 거기에 생명이 들어져 있는 거죠. 생명. 근데 이제 그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감정까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정신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봤냐면 1차원 세상이라는 게 직선으로 된 세상이 아니고 그냥 물질만 있는 게 이제 1차원 세계. 그러다가 원생명체가 등장했을 때가 2차원의 세상. 그다음에 고등생명체가 등장하는 게 3차원 세상. 그다음에 영혼을 가진 인간이 등장하는 게 이제 4차원 세상. 지금 현재가 4차원 세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4차원 세상은 정신은 가지긴 했지만 본능적 정신체가 지배하는, 그래서 인간 단계에서는 가장 하위 단계인데,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은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권력이나 돈, 섹스 같은 본능적 욕구만 추구하면서 사는 세상이 지금 현재 세상이다 이거죠.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사람다운 삶을 경험할 기회는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도를 좀 닦아라. 올리세요. 요게 이제 그 바이브레이셔널 메디슨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체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정신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그냥 물질만 돼 있고 뭐 생명만 있고 어쩌고 이제 이런 단계로 해서 이제 이게 진화를 한다. 이렇게 단계가 있다 이거죠. 뭐 요게 이제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인간계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미생물서부터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광물에서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인간이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자꾸 진화를 해서 이제 영적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인간 중에도 개만도 못한 놈도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훨씬 더 진화한 인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요게 현재 인간의 범위가 오려면 여긴 뭐 동물, 개 같은 놈들도 있고 좀 더 훨씬 진화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1차원을 이렇게 엮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건 여러분들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원 세상의 무생물계, 하등 생물, 고등생물, 인간계 사상 중 하나. 요게 이제 구천사상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양자의학에서 주장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이 본능적 정신체 시대로 본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한 단계 진화하는 게 직접 정신체 단계로 이제 진화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직접 정신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창조주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계속 그런 얘기, 이제 지금, 영성을 개발해가지고 진화를 시켜야 되겠다. 인류를. 근데 지금 이 생각은 저는 이제 바뀐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옛날에도 그 현세상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그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없지만 영혼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WHO에서도 이제 2000년도에 건강의 조건에 그때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근데 이제 거기다 영적이란 조건을 추가를 했는데, 이거 추가를 하자고 주장한 놈들이 서양 놈들이고요. 추가하면 안 된다고 반대한 놈들이 동양 놈들이에요. 웃기는 거죠. 한국, 일본, 중국. 왜냐면 뒤늦게 서양 과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서양 놈들은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난 거야, 이제는. 근데 동양 놈들은 이제 그 시기, 거기 이제 그 단계까지.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도 인간이 진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류 스스로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으로는 그것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 창조주의 역할이 인간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으니까 저 말씀이 뭐 안 바꾸셔도 그거 글쎄요. 인간 스스로 힘으로 인간의 3분의 1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역할을 아니요. 근데 나서주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그러니까 그 교감유록이든지 탄어스님 예언에는 3분의 2가 소멸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인간들이 소멸된다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차원적 인간, 본능적 욕구대로 사는 놈들은 없어지고 그보다 조금 더 지적인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 그 처음에는 아날로그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디지털 방송이라는 게 나왔어요. 초기에는 다 한꺼번에 동시에 디지털로 바꾼 게 아니고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을 같이 했어요. 그때 나온 텔레비전들은 아날로그도 볼 수 있고 디지털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먼저 나온 놈은 아날로그밖에 못 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디지털 방송이 정착이 되니까 아날로그 방송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디까지 잘 나오던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거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없어지겠느냐? 소멸되겠느냐? 여기 아까 남사건 교감유록 같은 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소멸시킨다고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기후 변화, 무슨 이런 걸로도 죽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런 일이 역사상으로 한 번 있었어요. 딱. 그러니까 3만 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 유럽에서 쭉 살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꽤. 그래가지고 현대 인류가 유럽에 가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한 10,000년 정도는 같이 살아요. 그래서 현대 인류고 네안데르탈인이 결혼한 예도 있어요. 취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 3만 년 전에 동시에 다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그래서 그 네안데르탈인이 넓게 퍼져 살고 있었거든요. 영국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이렇게 거의 넓게 퍼져 살고 있었는데, 재밌는 건요, 그 사라지기 전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살았을 때 죽은 사람은 무덤도 있고 시체도 있고 무덤도 있고 다 있어요. 살았던 흔적이. 근데 살았을 때는 흔적조차 없어진 거예요. 살았던 흔적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 살다가 사람이 없어지면, 살던 집기도, 생활 집기도 남아야 되고, 죽어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4차원적인 인간은 그냥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그러니까 고통은 없겠죠, 그죠? 그냥 소멸되는 거니까, 소멸되더라도, 뭐, 이렇게 그 불행은, 뭐, 사실 죽을 때 빨리 그렇게 고통 없이 죽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체도 없어지고, 예. 예? 지체도 없어지고. 예. 아니, 죄가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예? 존재 자체가. 아, 그러니까 흔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았던 흔적 자체도 없어요. 네안데르탈인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안데르탈인은 생긴 거는 인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인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감정까지밖에 없는 고등 동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나마 영혼을, 정신을 가진 최초의 존재가 현대 인류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 인류가 정착이 되면서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진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또 한 가지는 이게 예언들을 보면요. 이제 앞으로 한국이 세계 종주국이 돼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00년 대운, 그러니까 후천역 시대는 한국이 세계 종주국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쭉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그죠? 미국, 유럽 절대로 못 따라가요, 한국을. 기가 막히게 지금 알고 보시면요. 우리나라 시스템 같은 것들 있죠? 기가 막히게 교통 시스템, 무슨 다른 시스템, 무슨 뭐, 하여튼 모든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냥 비교가 불가능해요. 얼마 전까지 예를 들면 몇 년 전만 해도 비슷했다.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그런 민족 정신을 가진 민족도 없어요. 유태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세계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배.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넓게 이롭게 해서 이화세계를 만든다. 그렇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제 있긴 있는데 존 티토 지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그게 타노스님이 예언하고 아주 비슷해요. 거의. 이 지도인데요. 이게 존 티토라는 미국 예언가가 예언한 건데 2036년에 아시아 지도예요. 네? 이 파란 게 다 한국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3분의 2가 가라앉아가지고 콜로니 오브 코리아, 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요. 중국은 6쪽으로 쪼개져요. 이게 토반, 위구르 다 독립하고 이거 인터넷 가서 그냥 치면 나와요. 그냥 네이버나 치면 존 티토라고 치면 그냥 나와요. 이 지도가. 근데 이게 희한한 게 타노스님이 예언하고 아주 거의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 그게? 예? 재팬시라고 하는데 있고 이스트. 야, 신난다. 아까 이것도 한국이 되고요. 깜짝까지. 예. 재밌죠? 아니, 그냥, 뭐, 아니면 어때요? 그냥 그래도 재밌게 살면 되지, 그냥, 이렇게. 누구라고요? 존 티토. 존 티토요? 예, 미국의 예언가인데, 2036년에 아시아 지도예요, 이게. 2036년이면 11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년쯤 통일이 돼야 2036년에 이런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중국인들한테 한국말 가르치려면 그게 존 티터요? 존 티토. 티토? 티토. 예, 티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존 티토의 예언이라고. 아, 그러네. 인터넷에 존 티토라고 쳐보면 그냥 나와 있지도. 중국 땅에 좋은 부리는 다 우리 거네요. 예? 옛날에 이게 옛날 우리나라 땅에 이게 옛날 신라 백제가 다 여기 있었거든요. 고구려 이거 다 보려고 신라 백제가 다 여기 있었다고요. 그 전에 옛날 시대 저 감탄사다. 그리고 이제 그 재밌는 게 여기도 책이 있던데 그 한민족의 대이동 책이 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삼국시대 배웠잖아요. 삼국시대 배웠는데 삼국시대가 고구려 신라 백제만 생각을 하지 부여를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가 3만이면 부여는 8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여가 고구려의 3배 가까이 더 큰 나라였어요. 인구도 많고. 그런데 삼국이 멸망하고 나서 부여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만들었죠. 그러면 부여가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배제대학 교수 있어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 저자예요. 그 친구가
미국으로 교환 교수를 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 이제 멕시코 교수가 같이 있었어요. 온 친구가.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느냐. 멕시코의 원주민이 예. 한민족이에요. 예.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멕시코 원주민이 한민족이 골로 갔느냐. 그래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부여가 삼국이 망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북쪽으로 갔어요. 예. 그래서 거기 일부 남은 게 에스키모. 예. 그러면 이제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제 북미 인디안 원주민. 그리고 그놈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중남미의 원주민. 다 한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멕시코 놈들이 신이 났어. 한국이 지금 뜨잖아요, 막. 근데 자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하늘에 떨어진 놈이냐, 뭐냐 이거야. 근데 야, 한민족이 우리 조상? 그 신이 난 거야,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운동도 일어나고 있냐면요. 그 이제 다 그 한민족으로 같이 연결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인디안, 멕시코 원주민, 중남미 원주민, 거기다 또 누구 있어요? 이제 핀란드, 헝가리, 터키, 우라르타이. 그 해서 이게 한민족 대동단결하자. 조금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물건이라고 하는 게 완전 허상이잖아요. 천조물의 일만 물질이고, 나머진 다, 그냥 홀로그램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차원 있죠? 차원이, 이제 11차원, 1차원서부터 11차원까지 가잖아요? 가는데, 그 차원마다 속도가 틀려요. 그냥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회전근에? 회전근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매달려서 돈단 말이죠. 도는데 밑에 놈은 빨리 돌아요. 중간 가면 반으로 속도가. 제일 꼭대기 놈은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죠? 그러면 이 아래 차원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요. 빨리 가는데 점점 가다가 늦어져가지고 끝에 가면 11차원, 이제 궁극적인 차원에 가면 정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에 건, 도는 차원들이 다 점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시간이 빨리 흐르면서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고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사실은 다 허상이에요. 예를 들자면 재밌는 게 혹시 클로드 라일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불란서 놈인데 사기꾼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 동생이라는 놈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차원 얘기를 했는데 이제 4, 5, 6 차원 지나고 7차원서부터는 이제 7, 8, 9는 이제 신인 단계, 신인 과정, 신과정인데 거기서부터는 육신이 옵션이에요. 필수가 아니고. 예? 옵션이니까 7차원 이상 존재는 천사 나타나고 신선 나타나듯이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어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는 처녀 잉태한 게 아니고 고차원에서 온 영적인 존재가 잉태를 시켰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 아버지가 예수도 거기 가 있대요. 그 차원, 그 세계에 가 있는데 예수 아버지가 사는 세상, 예수가 사는 세상은 여긴 우리가 지구상에서 2000년이 흘렀는데 거기는 50년밖에 안 흘렀대요. 다 그 존재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잖아요. 그 재림 예수가 나타날 시기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한테 잉태시켰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라일리아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종교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몇 번. 2번인가 장사하러 왔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기꾼, 제가 보기에 사이비 종교, 라일리아 무브먼트라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추종자가. 한국에도 회원이 한 10,000여 명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놈이 장사로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그놈이 사기꾼인 게 11들 내라고 그래. 회원들은. 돈을 내라 이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리섹스를 주장해요. 야, 세상에 인구의 반이 여자고 남자인데 한 남자하고만 매여 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즐겨라 이거야. 같이. 그게 딱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 교주지. 근데 한국에도 2번인가 왔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친구가 이제 책을 쓴 게 우진의 메시지라는 책이에요. 이제 그 책을 쓰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아닌지 사기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채널링 책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나와요. 그거 보면 여긴 8차원 세상이다. 여긴 이렇다, 이렇다. 뭐 여긴 또 뭐 어떻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이게 재밌는 게 그 아까 우주의 변화의 원리라는 걸 역이라고 그랬더니 역. 근데 역자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그게 이자로도 읽어요. 이. 쉬울이에요. 쉬울이. 그다음 변활력.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는 참 쉽다 이거야. 모든 게 변한다. 여기에요. 통하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말라키 예언 같은 거는 기가 막혀요. 하여튼 1000년 동안 다 맞았어요. 1000년 동안. 그 사람이 11세기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다 맞았어요. 몇 년도에 어떤 사람이 이름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 특징이나 별명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교황이 된다는 게 별명 같은 나와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다 맞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 바오로 2세 그게 이제 100번째 교황이고 지금 112번째 교황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믿거나 안 믿거나 할 수가 없어요. 프란치스코 지금 교황이 마지막 교황. 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다 맞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지금 과학은 뭐가 문제냐? 창조를 인정 안 해요. 창조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빅뱅 때 모든 물질이 생겼는데 단 하나의 예외가 빅뱅 때다 이거죠. 그게 특이점이다 이거죠. 특이점. 그럼 그때 모든 게 다 생겼어야 돼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게.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얼마나 엉뚱한지 전 이해를 못 하겠는 게요. 그 오메가라는 게 있어요. 오메가가 뭐냐면 어떤 밀도 때 현재 우주의 밀도예요.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면은 현재 모든 물질이나 에너지가 빅뱅 때 생겼다. 그러면 그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양이. 근데 자꾸 부피가 늘어나면 밀도가 낮아져야죠. 근데 정확히 지금 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라는 얘기는 계속 지금 다크 에너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크 에너지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학자들이 왜 그걸 모르냐고요?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이놈들이. 빅뱅이 유일한 예외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 후에 오메가가 1이라는 건 인정해요. 근데 다크 에너지가 생긴다는 데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이놈들이. 그게 얼마나 엉터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참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이제 지금 창조주가 그 신과 나눈 이야기 읽어보셨으면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창조주가 왜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렇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창조주가 거기 이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 창조주는 자기가 있는 점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뭐가 상대가 있어야, 빛이 있어야 그림자도 있고 그림자가 있어야 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창조가 진행이 돼가지고 마지막 단계가 자기 모습이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지금 진화를 해서 결국 11차원까지 진화를 해서 마지막 단계의 모습, 그게 자기다 이거죠. 그 지금 진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같이 이제 거기, 저는 신의 일부이자 신의 전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신하고 창조를 하고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가 돼가지고. 아,